열심히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유나! 잠깐 휴대폰 내. 휴대폰 없어요. 휴대폰 어디 갔어? 집도 왔어요. 집에다 두고 왔어? 가방 검사 들어간다? 가방 들어가세요. 나 이렇게 가방 검사다가 나중에 예전에 담배 나와서 가품 싸는 적 있었는데 그러진 않지? 설마 그럴 리가 안. 중3인데. 진짜 없지? 안 했어. 알았어. 믿을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담배 그냥 바로 내가 가져갔는데 바로 압수 내가 폈지. 맛있게. 아무튼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함수 그래프 y는 fx랑 y는 gx, 얘네들의 식을 진짜 합쳐야 돼. 이거 대입을 해야 돼. 이게 의미하는 게 f 안에 gx 넣으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fgx를 넣으라는 뜻이니까 이 gx를 넣어줘야 돼. fgx를 구한다면은요, 바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에 이 gx가 들어가는 거야. x 자리에 gx 들어가니까 gx가 들어간다고. 이 gx가 들어가요. 근데 gx가 또 여러 가지라서 헷갈리지, 얘들아. gx가 여러 가지라서 헷갈려. 근데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때 이 gx가 들어간 게 아니야. x가 1보다 작을 때 들어간 게 아니라 gx가 1보다 작을 때 들어가는 거야. gx가 뭐랑 뭐 사이일 때? 0이랑 1 사이일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x가 뭐일 때? gx가 1이랑 2 사이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gx가 괜찮아? gx가 라고 하는 거는 2x 아니면 2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x 아니면 2가. 괜찮아? 이해했어요? 0이랑 1 사이일 때 gx 누구야? 0이랑 1 사이일 때. 0이랑 1 사이일 때는 지금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0이랑 1 사이일 때를 나눠보면은 0이랑 1 사이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지. 괜찮아? 해당되는 부분이 0부터 2분의 1까지예요. 2분의 1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를 이 gx를 그려야 돼. 괜찮아? 이해했어?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써주면은 fgx라는 거를 다시 써줄게. 그러면 0부터 1 사이일 때 gx를 풀면은 0부터 2분의 1이 돼요. x가 0부터 x가 2분의 1까지일 때 이렇게. 그때는 gx가 2x가 돼. 2가 아니라. 민진아 보고 있어? 2x가 들어가니까 여기 4x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는 gx가 1이랑 2 사이일 때지. 그럼 gx가 1이랑 2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끊겨. 여기서 한번. 맞아요? 우리가 이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는 거. 2분의 1부터 1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거지. 2분의 1부터 1까지를 또 나눠줘. 그때 gx는 2x야. 여전히 2x를 대입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 얘를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또 다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모야 어느 쪽에 넣든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왜? 지금 끊기잖아. 1부터 2, 2분의 1부터 2 여기 범위를 보면은 1일 때랑 2일 때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끊어주는 거야. 2분의 1부터 1까지에서는 여전히 gx는 2x가 되는데 2x를 여기에다 넣어야 돼. 위가 아니라 왼쪽에다 넣어야 돼. 지금 1부터 2 2인 상이니까. 어렵지 얘들아? 어렵지? 근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일반 풀이법인데 이것보다 훨씬 빠르고 재밌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2x를 집어넣어야 돼. 2x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자, 2x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쪽 y는 2가 돼요. 이 y는 2인 친구를 집어넣어야 돼. 0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0이 되는 거지. 이제 이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 끝이야.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릴게. 그림을 그리면요,
왜 이래 이거. 그림을 그리면요 4x를 그리세요. 0부터 2분의 1까지 4x 2분의 1일 때 2 마이너스 4x 더하기 4를 그릴게. 마이너스 4x 더하기 4 1 넣을 때 0이야 1일 때 0이지. 이렇게 내려와. 그 다음에는 그냥 y는 0을 그어주면 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2까지 이해했어요? 재밌게 생겼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고 다시 y는 2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누구라고? fgx 이렇게.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걸려. 그리고 이거 그림이 나름 쉬운 거고 복잡하지 않고 이 정도면은 쉽게 나온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겠지. 애초에 일반 풀이법으로 풀 수 없게끔 나와. 학교 시험에서. 괜찮아? 애초에 풀 수 없게끔 나와. 그리고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런 과정으로 그리라고 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는 안 나와. 그냥 빠른 풀이법만 잘 알고 있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진짜 100% 말해서 어떤 기출문제 몇 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도 이런 식으로 풀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와. 얘를 그리고 얘의 교점의 개수를 빨리 구하라든지 이 함수랑 y는 교점의 개수 막 y는 t라는 함수 있는데 t가 언제 실근이 2개 나오냐 t의 범위를 구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모든 학생들이. 알겠어?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지금 쌤이 이 왼쪽을 지워서 빨리 푸는 거를 보여줄게. 바로 표를 그려야 돼. 표. 뭐를 그리라고? 표.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나중에 너희들이 수능 모의고사 볼 때 어려운 난이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야. 이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는. 근데 이과 기준으로 미적분 선택이라는 얘들을 기준으로 킬러 문제가 다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잘 알아야지 이 킬러 문제가 나와요. 핑크핑크하네. 일찍 와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 이런 모양의 그림 말고 어떤 복잡한 모양이 나왔을 때는 다 할 수 있어. 어떤 합성함수든 지금 쌤이 말하는 풀이법은 다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n축이라고 해. n축. 나중에 또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n축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별의별 이상한 풀이법들이 많아. 근데 이 n축 풀이법은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서 그거를 조금 더 쉽고 경량화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n축 대신에 표를 이용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표를 이용해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아예 몰라도 되고 지금 얘만 잘 알아도 오히려 더 좋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거 그래프를 3군데 4군데로 나눠버려요. 다른 문제에서. 잘 봐. 표를 통해서 하는 거 보여줄게. 지금 fgx, 속함수가 gx야. x 쓰고요. gx를 쓰세요. 그 다음에 fgx를 쓰세요. 이렇게. 자, x가 움직이는 범위를 봐봐. gx 지금 1에서 끊기지. gx를 봐봐. 1에서 끊기지. 그럼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나누면 돼. 괜찮아? 자, 0에서 1까지 gx 어떻게 움직이지? 0에서 1까지 gx y 값을 봐봐. 머리서 어디까지 움직여, 민진아?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0에서 2까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괜찮아? 0에서 2까지 움직인다고 써주는 거야, gx를. 이해했어요? 0에서 2까지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gx? 1에서 2까지 지원아. y값은 어떻게 변하지? 2에서 2지. 그럼 그냥 2에서 2라고 써.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괜찮아? 자, 그거를 여기다가 써야지. 여기다가 2에서 2라고 써. 이거를 fx에다 집어넣을 거야. fx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0에서 2까지 움직인대. 이게 x로 들어가는 거야. f 안에 x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0에서 2까지 움직인다는 이 모양이 다 나온다는 거야. 0에서 2까지 나온다는 게. 0에서 2까지 나오잖아. 지금 fx 모양을 그대로 써야 돼. y 값을. 0에서 2 찍고 0 찍지. 0에서 2 찍고 0 찍어요. y 값이. 있지야. 0에서 2 찍고 0 찍어. 그래서 0에서 2 찍고 0 찍는다. 괜찮아?
모양은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모양까지도 표시를 해줘. 괜찮아? 자, 2일 때 fx 값 몇이야? 2일 때 fx의 값? x가 2일 때 fx 값은 0이지. 0에서 0으로 가는 거야, 그냥. 0에서 0으로 간다. 그냥 0 이렇게 생기는 거겠지. 0에서 0. y는 0이야, 계속. 자, 이제 fx를 그릴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제 fx를 그릴 수 있어. 자, 이제 그릴 때는 어느 쪽만 보면 되냐? 요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 이렇게 두 군데만 보면 돼. 알겠어? 이렇게 두 군데만 보면 돼. 괜찮아? 이렇게 두 군데만 보면은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단다. 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y는 fgx니까 x가 0에서 1까지는 지금 얘가 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 찍고 0 찍지. 이 모양이 나와야 돼. 0에서 2 찍고 0 찍는 거야.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y값은 0에서 2 찍고 0 찍어야 되는 거야. 가운데가 그럼 2분의 1이겠지. 대칭적이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얘를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0이지. y는 0에서 0. x가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y는 그냥 계속 0이다. 바로 그래프 그려버리지. 인정해? 이게 뭐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이해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시험 시간 이게 오래 걸리잖아. 너무 오래 걸려. 알겠어? 구간 하나만 더 넣어주면 더 오래 걸려. 알겠지? 그러면 기념 삼아서 fgx 그렸으니까 gfx도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 나 이제는 gfx 한번 그려보고 싶어. gfx. 궁금하지? gfx도 표를 그린다면은 속함수를 먼저 쓰랬지. x 써. 이제 여기다 뭐 써야 돼? fx 써야 돼? gx 써야 돼? 네. 그렇지. fx 쓸 거야. 그 다음에는 gfx 쓸 건데 이 fx를 지금 쪼개려면은 어디서부터 쪼개야 돼? 0부터 여기도 fx가 끊기는 부분을 봐봐. 0에서 1씩 끊겨야지. 0에서 1. 그 다음에 1에서 2 이렇게 fx가 끊기는 부분을 써주고요. 그때 fx가 움직이는 거는 0에서 뭘 찍고 뭘 찍지? 얘기해볼까? 지원아? 0에서 뭘 찍어? 2 찍고 다시 2에서 0을 찍겠지. 근데 일단 0에서 1까지만 봐. 0에서 1까지. 이해했어요? 0에서 1까지는 0에서 2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괜찮아요? 0에서 2. 자, 1에서 2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2에서 0으로 쭉 떨어지겠죠, y값이. 자, 이거를 gx에다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아? gx에다 대입을 해요. fx가 0에서 2까지 움직이는데 gx를 봐봐. 여기 봐봐. 0에서 2까지 움직이는데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0에서 2까지. 이대로. 이해했어요? 자, 0에서 2까지 어떻게 움직이지? 0에서 뭘 찍고 2 찍고 2에서 2 찍지. 괜찮아? 0에서 2 찍고 2에서 2 찍어. 0에서 2 찍고 2에서 2 찍어. 모양도 옆에다 그려주랬지, 쌤이. 이런 모양. 괜찮아? 이해했어요? gx가 0에서 2까지 0에서 2 찍고 2에서 2 찍잖아.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 2에서 0까지로 볼게. 2에서 0이 헷갈려, 애들이. 2에서 0 뒤로 가야 돼, 뒤로. 어디로? 뒤로 가야 돼. 0에서 2가 아니야. 이제 2에서 0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y값은 어떻게 변화하지? 뭐에서 뭘로? 뭐에서 뭐로? y의 값 변화 어떻게 돼? 2에서 2. 2에서 2 그리고 2에서 그렇지. 2에서 2, 2에서 0. 이렇게 모양도 그려. 자, 이제 이거를 그릴 거야. 어느 쪽만 보고? x랑 y만 보고. 가운데 이제 안 봐. 가운데 지워버려. 괜찮아? 자, 0에서 1까지 드르륵 1 드르륵. 자, 0에서 1까지 0에서 2 찍고 2에서 2 찍는다. 근데 지금 원래 gx의 그림이 여기에 두 개의 길이가 같아. 지금 gx의 그림이. gx의 그림을 봐봐. 둘이 길이가 같지. 자, 그러면은 이 0에서 1까지 모양을 여기다 주황색 깔로 그려볼 거야.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2라는 값이 나와. 0에서 2 나오고 2에서 2 나오니까 그 가운데의 값은 2분의 1일 거야. 괜찮아? 다시 이제 얘를 그릴 거야. 이제 1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해됐어? 그럼 2에서 0 갈 건데 x가 1에서 2일 때까지만 2에서 그 다음에 0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다. 사다리꼴. 여기 2분의 3 둘이 길이 같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괜찮아? 선생님이 이게 빠른 풀이법으로 푼 거잖아. 일반 풀이법으로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한번 보여줘 봐라. 아니면 그냥 패스해. 이해했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 일반 풀이법으로 보여줘? 아니면 한번 보여줘? 원래 방법 이렇게 식 써서도 나오는 거 보여줘 봐라. 이제야 보여줄까? 말까? 보여줘?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안 보여주면 다음 거 하게 그냥. 아니야? 아니 뭐 말아. 지원아 어떻게 할까? 보여줄까? 보여줘? 이 시간에 그냥 뭐 했겠다. 그냥 보여줄게 그러면. 빠르게 보여줘? 빠르게 보여줄게. 자 그러면은 fx를 써봐. fx 여기 gx 다 나와있지. 흰 색깔 다 나와있지. gfx를 구한댔더니 gfx. 그러면은 여기 fx가 들어가는 거야. 이 fx 돼. x자리에. 여기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y는 2가 돼. 여기는 들어갈 데가 없잖아. x는 없잖아. 그리고 fx가 1보다 크대. 0부터 fx가 x자리에 다 들어가야 돼. 이 오른쪽 시계도 들어가야 돼. 1보다 fx가 2보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fx가 자 0에서 1까지라는 거는 fx가 0에서 1까지라는 거는 얘지. 여기 그냥 통째로 y는 2x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해했어요? 여기에 2x가 들어가는 거야. 이쪽 부분은 2x가 들어가. 2x 들어가고 여기도 2x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4x가 될 것이고 얘는 0부터 이제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어요? 괜찮아? 이해했어? 2x가 들어가니까 0부터 1까지는 지금 fx가 지금 틀렸네. 쉣. 미안해. 여기가 y는 1을 구하지. 여기가 y는 1.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해했어요? fx가 0이랑 1 사이라는 거는 지금 그래프가 두 개로 또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지금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맞았어. 여기까지 맞았는데 이거를 또 그래프를 무려 4가지 범위로 나누게 돼 있어. 이거를 풀려면은 4가지 범위로. 어떻게 4가지로? 바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로는 여기 0부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2분의 3부터 2까지 이렇게. 그냥 엄청 어려워. 일반 풀이법이 오히려 더 복잡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가 아니라 2분의 3부터 2까지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야. 2분의 3부터 2까지. 그때는 2fx야. 근데 fx가 여기서는 y는 2x인데 여기서는 얘야. 얘는 이제 2x를 넣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넣어야 돼. 그거 어디에다가? 여기 gx 자리에다가 2, 여기도 2.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구하면은 x가 1부터 2까지일 때를 구하면은 그때는 그냥 2야. 2. x가 1부터 2까지라는 거는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y는 2! 여기. 그리고 0부터 2분의 1까지는 4x! 2분의 3부터 2까지는 계산을 할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8. x 절편이 2고 기울기가 4인 직선. 되네? 똑같네? 근데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계산 실수할 것 같지? 맞아, 아니야? 근데 나누는 것도 어렵잖아. 얘를 y 값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때 x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니까 이렇게 파란 색깔이 두 개로 쪼개지고 그 이상은 하나로 연결이 되네. 2분의 1, 2분의 3까지. 이렇게 다 쪼개서 해야 돼. 그 대입하는 것도 다 다르게 대입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어렵잖아. 근데 이게 일반 풀이법이야. 근데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걸 완벽하게 할 줄 알아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랑 예를 들어서 y는 이게 있대. y는 m, x-3이 있대. 3,0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랑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몇 개 만나냐. 기울기 m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말한다고. 이해했어요? 교점이 얘랑 만나는 교점이 2개일 때 기울기 m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낸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빨리 그리고 이걸 확인을 해야 돼. 괜찮아? 이 방법표 할 줄 알아야 돼. 정리하세요. RPM에는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아. 왜? RPM이 너무 쉬운 문제집이니까. 근데 학교 시험 문제나 고쟁이 같은 문제들, 뭐 아니면 1등급 수학이나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문제집에서 맨날 나와. 이런 문제가 한 10개 있어요. 괜찮아? 고쟁이 스텝2에 관련된 문제가 10개 있어. 다 할 줄 알아. 다 풀 줄 알아야 돼. 나중에는 결국은 해야 돼. 솔직히 지금 내가 안 가르쳐도 돼. 근데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해. 왜냐면 너희들이 기본이긴 해도
처음 배운다 해도 안 가르쳐줄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아는 게 좋겠지. 지금 미리 한번 들어봐야지 나중에 또 들을 때 쉬울 거니까. 그치? 다 이해력이 나쁘지 않아. 다 이해하는 거 보면은 지금 너도 이해 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한번 정리해봐. 정리해봐. 여기서부터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정리하셔야 되고. 오케이? 합성함수 그래프 하고 역함수 하고 역함수랑 절대값 함수까지만 하고 너 오답 다 했니? 하나 남았어? 응? 이거 하나? 응. 쌤이 알려준 거 별표 치고 있어? 별표 잘 치고. 얘 지금 1대1 함수잖아. 근데 2개 더했을 때 8이지. 1대1 함수인데 너 하나는 남아야 돼. 하나는 남는데 더했을 때 8 되는 거는 지금 3호랑 4, 4밖에 없는데 4, 4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인정해? 3호 아니면 5, 3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는 몰라. 여기까지는 안 했지. 했어 안 했어?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인 경우랑 이거인 경우가 있으니까 정답을 최대값 줄 거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1, 2, 3, 4 써? 그러면 여기 1, 2, 3, 4, 5 써.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 이렇게 그려서 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 이제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랑 2밖에 안 되잖아. 얘는 6이 나와. 그럼 다음 그림도 또 그려? 5 선택했지. 여기 3 선택했지. 맞아요? 얘도 똑같네. 어쨌든 2랑 4가 선택이 돼야지. 괜찮아요? 이거 6이 정답이야. 진짜 이해했어? 4, 4가 안 된다는 것까지 더 가져야 돼. 물좀 마셔야 돼. 정리 다 했어? 네. 정리 다 하면 보내줄게. 야, 빠른 풀법만이라도 좀 잘 정리해봐. 너 이해했지? 다 이해했어? 응.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그 오늘 숙제는 RPM 두 장 반에다가 오답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이거 또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갑자기 막 사라졌어요 이러지 말고 맞아? 이제 넘기고 받으세요. 거기 넘겨줘. 이거 풀으세요. 평면적표부터 다 있어. 다 적었어? 다 정리했어? 이제? 다 정리했어? 지울게.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역함수에 대해서 해봐야 돼요. 역함수 몇 번 내고 해야 되냐? 기억이 안 나. 그치? 역함수 뭐 1번이라고 할게 그냥. 1번 역함수. 우리가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걸 함수라고 하잖아 얘들아.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가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해야 돼. 역함수가 되려면은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게 역함수야. 이해했어요? y에서 x로 가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를 f 인버스라고 해. 인버스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 오케이?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읽지 말고
inverse라고 하는 거야. inverse, 오케이? 오케이? 역이란 뜻이지. inverse, 영어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역함수야. 오케이? 인버스라고 있는데 F 인버스. F 인버스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주면은 지금 F2가 몇이야, 성준아? F2는 몇이야, 지금 문제에서? 2가 어디로 가? 4로 가지. 근데 F 인버스 2는 뭘까? F 인버스 4는 뭐야? 거꾸로 가는 거야. 4면은 2로 가지. 그렇게 해서 2가 된다는 거야. F 인버스 X는 fx에서 지금 fx는 y라고 했으면은 따라서 우리가 y는 fx라고 하잖아. y라는 값은 fx 있는 정의역의 원소인 하나인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y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y는 fx라고 쓴 거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했다는 게. 그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한 거잖아. 그냥 2차 함수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냥 y는 fx. 그게 정확하게 의미를 살짝 몰랐지. f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 x에 대해서 그 값을 집어넣을 때 y가 나왔다라는 거를 y는 fx라고 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지. x는 f 인버스 y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 x는 f 인버스 y 같은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네모, 세모면은 자리가 바뀐다는 거지. 세모, 네모. 이해했어요? f 인버스라는 값에다가 이 y는 fx일 때 나오는 그런 y 값들을 집어넣으면은 5를 집어넣어. 그러면 1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f 인버스 5, 1이야. f 인버스 4, 2, f 인버스 6, 3이야. 화살표가 거꾸로 간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게 y 역함수라는 거야. 괜찮아? 여러분 어렵진 않지. 어렵지 않아. 거꾸로 가는 것 뿐이니까. x는 f 인버스 y. 예를 들어서 y는 3x-2가 있어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괜찮아? 어떻게? fx는 3x-2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자, f 인버스 x 물어봤죠? 자, 궁금하죠? 어떻게 한다고, 성준아?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돼. 알겠어? 뭐라고? x랑 y. 지금 y는 3x 빼기 2지. 이 함수가. 그럼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돼. 어떻게 된다? x는 3y-2 이렇게 x랑 y의 자리를 바꿔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봐. 풀면은 어떻게 나오지? 넘기고 넘기잖아. x 더하기 2를 3으로 나눈 게 y다 이렇게 나오지.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x랑 y 자리 바꾸고 이게 y는 이거 f 인버스 x야. 괜찮아? f 인버스 x 뭐다? 따라서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다. 괜찮아요? x랑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f 인버스 x라는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x랑 y의 자리를 바꾸지. x는 f 인버스 y. 이런 관계식이잖아. 나오잖아. 네모, 세모. 네모는 f 인버스 세모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오잖아. 괜찮아? 이게 함수란 말이야. 함수. x에 관한 함수지. 근데 y는에 관한 함수라면 그냥 다시 y, x 자리 바꿔서 쓰면 돼. 이해했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쌤이 이렇게 푼 거야. fx가 3x-2라며 fx가 3x-2라며 내가 근데 이런 식이 항상 된댔지. 성립한댔지. 그러면 여기에 x를 쓰고 여기에 y를 써봐. 괜찮아? 여기에 x를 쓰고 여기다 y를 써봐. 그럼 여기에 x는 3y 빼기 2지. 근데 이 y가 사실 fx였던 거야. 맞아요? f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f 인버스 x. f 인버스 y니까 여기 f 인버스 x가 되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를 구한다면은 y는 f 인버스 x를 구하려면 뭐랑 뭐를 자리를 바꾼다? x랑 y를 자리를 바꿔주라는 거야. 괜찮아요? x랑 y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항상 성립하는 게 얘들아 y는 f 인버스 x는 x f 인버스 y잖아.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 봐봐. 네모는 f의 세모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f 인버스로 바꿨어. 그러면은 이 네모와 세모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네모와 세모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 세모는 f 인버스 네모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했어요? 지금 보다시피 f2는 4라는 얘기 나왔으면은 f 인버스 4는 2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식도 만약에 y는 3x 마이너스 2 역함수가 궁금해? 역함수가 궁금해? x랑 y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때의 y가 f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그때의 y가. 이해했어요? 진짜 이해됐어? 괜찮아? 자리를 바꿔버리네. 이 역함수야. 역함수의 그럼 성질을 또 한번 살펴봐야지.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기하적 성질이 있어요. 기하적 성질은 바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뭐다?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무슨 축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왜?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지.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어요. y는 x 대칭이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였어. 함수에서. 맞아요? y는 x 대칭을 한다는 건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였어. 그게 사실 역함수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fx와 f 인버스 x는 항상 y는 x 대칭이야. 그림으로도 그림을 그려도 알 수 있어. 내가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려볼 거야. 지금 3x-2를 그릴게. 3x-2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그거랑 지금 y는 x랑의 교점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기에서 만나거든. 여기서. 그리고 이 친구 그려볼게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가 3분의 1이지. 근데 마이너스 2,0 지나지. 0, 마이너스 2가 아니라 x절편이 마이너스 2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0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가 기울기가 또 3분의 1이잖아. 이렇게 좀 완만하게 생겼어.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야. 왜? y는 x 대칭이니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왜? y는 x 대칭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잖아. 4단원.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x랑 y를 자리를 바꾸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y는 3x 빼기 2로. 이해했어요? y는 x 대칭을 하면은 역함수가 되는 건데 사실 그게 y는 뭐였어?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 오케이? 그걸로 둘이 같은 거야. y는 x 대칭이랑 역함수랑. 그럼 여기서 또 알아내는 게 있지. 두 번째. 뭘 알아냈지? 두 번째. 바로 fx랑 f 인버스 x랑의 교점은 뭐에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이해했어요?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는 거지. 무조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만난 다음에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겠지. 왜? y는 x 대칭이니까 서로 접혀지는 모양이잖아. 둘이 안 만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를 접었어. 접으면 이렇게 되겠지. 안 만나겠지. 얘가 y는 x랑 안 만나니까 얘도 안 만나겠지. 괜찮아요?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y는 x랑도 만나야겠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y는 x랑 만났어. 이게 fx야. 그러면 f 인버스 x는 어떻게 생겼어? f 인버스 x는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겨야겠지. 둘의 교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잖아. 서로 대칭적인 애들을 그리면.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할 때, 이 두 근을 구할 때
fx는 x의 방정식의 근으로 푸는 거야. fx는 x의 근으로 구한다는 거야. fx랑 f 인버스 x의 근을 구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 근이 뭐가 된다고? 교점의 좌표가 된다. f는 f 인버스 f와 f 인버스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자, 이해 안 된 사람 빨리 얘기 좀요. 아무도 말을 안 해. 다 이해되고 있어? 괜찮아? y는 x랑 대칭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점은 항상 얘네들의 교점 x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둘을 이 친구랑 같다 해서 식을 쓰지 말라고요. 얘랑 같다 해서 식을 쓰면은 복잡하잖아, 계산이. 더럽잖아, 불쾌하잖아,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는 x 해버려. 그냥 끝나. 얘랑 같다 해봤자 의미가 없고 시간이 아까워. 그냥 얘랑 같다 하는데 3x 빼기 2랑 x랑 2x는 2, x는 1에서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여기가 1,1이라는 거야. 그림상으로는 좀 안 그렇게 보이지만은 얘가 좀 이렇게 빡세게 그렸어야 되는데 쌤이. 근데 어쨌든 여기가 1,1이라는 거야. 1,1. 이해했어요? 봐봐, 둘이 같다고 해봐. 똑같이 나오겠지. 9x 빼기 6이랑 x 빼기 2랑 같다고 하면은 9x 빼기 6이랑 x 빼기 2랑 같다고 하면은 8x는 8, 1,1 나오죠. 이해했어요? 1,1을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 같다 해서 할래? x랑 같다 해서 할래? 당연히 x랑 같다고 해서 해야지 빠르다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함수의 존재 조건.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역함수인데 x랑 y의 자리를 바꿔버리지.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y는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그럼 원래 함수 있지, y는 fx. 이제 f 인버스 x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fx가 뭐여야 된다? 아주 중요한데? 빈칸 맞추기. 뭘까? 빈칸 맞추기 뭘까? fx가 뭐다? 네모다. 스펀지야. 네모다. 이응 디귿 이응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응 디귿 이응 디귿 뭐야 이거? 엉덩이덩이 이런 거 말고 뭐야 이게?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1대1 대응이야지 역함수가 존재해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왜 y는 fx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까? 봐봐, 우리는 1대1 함수면 어떻게 되니? 1대1 함수면은 1대1 함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닌 친구들이야. 그치 성준아? 이런 거 1대1 함수 아니겠지. 보통 연속 함수라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잖아. 1대1 함수의 특징이. 이해했어요? 이런 모양 1대1 함수 아니지, 익재야. 그치? 근데 얘를 y에 x 대칭을 하면은 이따구로 생겨요. 맞아요? 이게 함수야? 이게 함수야? 세로선 그었을 때 두 점 만나면 함수 아니지. 이해했어요? f1이 뭐 3이라고 할래? 마이너스 3이라고 할래? 둘 중에서 뭐로 할래? 뭐라 말을 못하잖아. 이러면 함수가 아니지. 이해했어요? 괜찮아? 세로선을 그었을 때 여러 점이 나오면 함수가 아니야. 역함수가 아니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두 점이 뜨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두 점 뜨면 여기서 두 점이 뜨니까. 이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없는 거야. y는 x제곱. 이런 2차 함수. 괜찮아? 이런 2차 함수 없는 거야. 역함수가.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지 역함수가 있다는 거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약간 1대1 대응 모양인 경우. 물론 1대1 대응이 무조건 증가 감소 함수는 아니야. 불연속 함수면은, 연속적이지 않은 점으로 된 함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해.
근데 봐봐 1대1 대응이란 뜻이 뭐예요? 1대1 함수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다는 조건도 있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공역 왜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라고 썼을까?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야 된다는 거야. 왜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야 될까?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바뀌잖아. 지금 F 인버스 X 입장에서는 Y가 정의역이야. X가 공역이 되고. 괜찮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함수야 1, 2, 3, 4, 5가 있어. 1, 2, 3, 4가 있어. 이렇게 다 가면 얘 1대1 함수지. 이거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고 5가 없으면 1대1 대응이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으니까. 공역은 1, 2, 3, 4, 5인데 치역이 1, 2, 3, 4니까. 이 5가 없으면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라고 한다고. 이게 여기에 남아있어도 함수야. Y가 남아있어도 함수야. 근데 X가 남아있으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랬지. 이건 함수가 아니랬지. X도 출발을 해야 돼. 출발 안 하면 함수 아니랬어. 무조건 출발해야 돼, X는. 우리가 하드 시그널 나갔다고. 솔로지옥 나갔다고. 솔로지옥 4 나갔어. 남자는 무조건 여자 뽑아야 된다고. 선택 안 당한 애가 있을지 영정 뽑긴 뽑아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야지 함수야. 근데 만약에 봐봐. 자, 얘는 이제 함수지. 선택 안 당했어도 함수지. 얘 함수인데 선택 안 당한 친구 있어도 함수인데 얘 역함수는 함수가 아닌 게 봐봐. 4는 4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2는 2로 가고 이게 역함수잖아. 얘가 출발을 안 하고 있잖아. 출발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 함수가 아니지. 아, 소름 돋았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남는 친구가 없어야 돼. Y에도.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다는 조건도 들어가는 거야.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이해됐어?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라 fx가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다는 말도 등장해야 돼. 재밌지? 오늘 좀 집중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앞타임에 좀 그래서 숙제를 좀 미리미리 잘 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1대1 대응 강조했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다. 그치? 그래서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1대1 대응. 약간 어떤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y는 x 세제곱 이런 애들, 그쵸? 이런 친구들이 1대1 대응이잖아. y는 x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끊긴 친구들도 1대1 대응이지. 이렇게 끊기셔도 1대1 대응이야. 모든 범위가 다 나오잖아. y의 모든 범위가 다 나오고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공역이 주어지면은 얘네들 다 1대1 대응이지. 자, 좋아요. 일단 필기하고 있어. 필기하고 있어봐. 여기 또 지우고 또 예시 하나를 들어줘야 되는데 4번 네모를 또 합성함수와 역함수. 필기 좀 하고 있어봐. 재밌지? 쌤 뭐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이렇게 머릿속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개념적인 내용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개념 테스트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외워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니까 수학 문제를. 알겠지 얘들아? 자, 정말 중요한 거 했어. 자, 네 가지에 대해서 쓸 건데
자, 보자고. 자, 7번 보자. 자, F 인버스 fx 이게 뭔지 지금 한번 쌤이랑 해볼 거야. F 인버스 하고 fx를 했네. 그럼 얘가 뭐가 나올까? 재밌겠지. 재밌겠지 얘들아. 이 친구 보여? 3분의 x 더하기 2. 얘가 F 인버스 x거든? 이 F의 인버스 x 자리에 이 3x 빼기 2를 집어넣어 볼 거야. 괜찮아? 뭐가 나오지? 3으로 나누어지니까 얘의 3으로 나눈 거 있고 뒤에 플러스 3분의 2가 있네. 3분의 2, 3분의 2 숫자 사라지면 x 나오지. 항상 x란다. 역함수 안에 원래 함수 집어넣으면 x 나오고 원래 함수에 역함수 집어넣어도 x 나와. 알겠어? 자, 이거를 좀 깐진하게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깐지 F 인버스 이렇게 쓰지. 합성 F 당연히 뭐다? Y는 X 항등함수라고 쓰지. 이거 항등함수. 자, 봐봐 성준아, 항등함수 I는 빅펑션 I라는 약자 많이 쓰지. 항등함수 Y는 X 같은 녀석을 얘기하는 거야. Y는 X의 일부분인 녀석. 오케이? Y는 X거나 Y는 X의 일부분인 녀석.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X 안 써도 돼. 이렇게. 또는 여기 X 쓸 거면 여기 똑같이 X 쓰고.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쓰는 거야? F 인버스 X를 쓰면은 뭐 I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Y는 X라는 항등함수. 왜 역함수를 집어넣으면은 Y는 X가 나올까? 증명 보여줄까요? 증명 보여줄까? 보여줄게. 이거 잘 봐. 내가 이거 증명 보여줄게. 증명. 내가 그냥 예시로만 대입해서 보여줬잖아. Y는 fx라며. 괜찮아? 그럼 F 인버스 x가 스님이 얘기했던 대로 F 인버스를 쓰면은 여기에 Y가 들어가고 여기에 X가 들어가잖아.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근데 Y 자리에다가 지금 뭐를 대입한, 이거까지 이해되지? 이건 항상 맞는 식이야. 항상 맞는 식이야.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x가 1대1 대응이면 항상 맞는 식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Y 자리에다가 fx 대입해볼까? 그럼 끝나네. 이렇게 대입을 할까? Y 자리에 대입. 헐, 대입하니까 x는 f 인버스 fx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거꾸로 해도 여기 x자리 얘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맞는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 y자리 fx 대입하고 나오잖아. 괜찮아요? 항상 옳은 식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보여줬어. 실제로도 이렇게 대입해봐. 또는 얘를 이 친구에다 대입을 해봐. 그래도 x 나와. 오케이? 자, 역함수를 역함수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흰색도 파란색이 역함수 관계, 파란색도 흰색 입장에서는 역함수 관계야. 이해했어요? 파란색을 역함수 x랑 y 자리 바꿔도 흰색이 나오겠지. y는 3x 빼기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fx. 오케이?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도 적어주시고. 오케이? 뭐 당연히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다 뭐 이렇게 써도 돼. x라는 문자를 안 쓰고 쓴 거야 이거는. 오케이? 자, 함수는 껍데기 같은 거야. 함수는 껍데기. 그러니까 이런 관계 자체가 함수고 fx가 뭐다 하는 거는 문자를 그냥 x라는 문자를 내가 차용해서 쓸게 한 것뿐이고. 이해했어? 이렇게 껍데기만 쓴 거지. x라는 문자 말고 뭐 다 t라는 문자로 함수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x를 쓰지. 그치? 자, fg를 합성한 거를 역함수를 하면은 얘들아, 자, 이 얘기가 뭔 뜻일까? 얘를 합성한 걸 역함수를 쓰면은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드모르간 법칙 같아. 드모르간 법칙인데 자리가 바뀌네. gf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쉽게 풀어 써주면은 이 얘기라는 거거든. fx, gx를 합성시키고 전체를 역함수를 취하면은 g에다가 역함수를 한 거를 f 인버스 x를 대입을 했다라는 표현이거든. 이게 이해했어요? 얘를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취하면은
G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 X가 G 인버스 X 들어간다. 괜찮아? 외워야 되고 이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인데 순서가 바뀐다 생각을 하면은 시연아 H 인버스 어떻게 된다고? 느낌이 딱 어떻게 될 것 같아? H 인버스 그 다음에 G 인버스 F 인버스가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야. 괜찮아? 자, 왜 그럴까? 근데 이거 일단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공식을 외워야지 문제를 풀잖아. 일단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데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이유가 뭘까?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 여기 봐봐. X, F 인버스 Y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이해했어요? X, F 인버스 Y 쓰기로 했잖아. 지금 역함수를 쓴다면은 FGX를 얘를 역함수로 한다는 거는 Y는 FGX라고 할까? 얘를 역함수로 한대. 그러면은 X는 F 인버스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전체를 역함수를 취하는 거지. GX, GY 여기에 역함수가 되는 거지. 괜찮아?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의 X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 써야 돼. 이걸 증명하려면은. 그러니까 Y는 fx로 쓰고 무슨 소리냐면 Y는 fx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X는 아니지 G는 Z는 GY라고 써야 돼. Z는 GY. 괜찮아? 그래야지 이 Y 자리에다가 fx도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 만들어줄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역함수를 취하면은 나와. 오케이?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괜찮아? 이걸로 문제 푸는 게 중요해. 이런 여기 예시를 문제.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은 fx, y는 fx라고 쓰고 x는 gz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걸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 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그거를 역함수를 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얘를 외우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이 문제 풀 때 쓰이는 거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야. 봐봐. 지금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역함수가 gx지 얘들아. 얘 지금 g4를 물어봤어 문제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거든. g를 몇 개를 쓰라는 거야. g 하고 g에다가 했는데 이게 1이 나왔대. k가 g를 5번 하자. 5번. 5번 하고 근데 이제 k를 했는데 1을 나왔대. 이 k를 구하래.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봐봐 일단 얘 G4부터 구할게. 이 G4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4를 그러니까 얘를 역함수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마. 역함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X랑 Y 자리 바꾸면 되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려. 해서 풀어도 돼요. 그리고 4를 대입하겠지 X값에.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역함수를 굳이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여기다 4를 대입하는 거야. 그때 X의 값을 구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는 F 인버스 4가 뭔지 물어봤잖아. 네모 물어봤지 성준아. 네모 괜찮아? 이거 네모 물어봤으니까 이 줄이 자리를 바꾸면 F 네모가 뭐야? 4잖아. 아 fx가 4를 집어넣어. 그냥 여기다 통으로 4. 이게 F 네모야. 여기 네모. 그때 네모를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3 네모 더하기 1이 4가 될 때 그때 네모. 인정해요? 인정해? 굳이 gx를 만들지 말라고. 굳이 gx를 만들지 말고 언제 4가 되는지 따지라고. 그때의 x가 정답이라고. 이 네모가. 이해했어? 그럼 몇이야? 네모는 마이너스 1이지? 이게 답이라는 거지. 이게 답. 이해했어요? 4가 될 때의 값. 이해됐지? 어렵지 않아. 자 근데 이거 이제 풀어볼 거야. g가 5개 있어. g, k는 1이래. g가 여기 있어요. 5개. g. 소윤씨의 노래. 이거야? 자, g를 5번을 어떻게 구하냐? 진짜로 또 gx를 구할 거야? 하지 말고 지금 물어본 게 F 인버스에 k를 넣었을 때 값이 언제 1이 되냐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이걸 답지는 진짜 gx를 계속 구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잘 봐. 잘 봐. f 이게 네모야 얘들아. 이게 네모. 이게 통으로 네모야. 이게 여기가 통으로. 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을 5번 넣으라는 뜻이야. 왜? 이 네모랑 세모의 자리를 바꿔야지 역함수지. 이렇게 1 들어갔어. 여기 f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 4번 돼. 보여? 보여? 자 봐봐. f 인버스 여기에서 지금 f 이게 통으로 지금 너무 많지. 이 5개가 너무 많지. 3개만 할까? 3개? 자 이거에 k를 넣었는데 1이라는 거는 얘를 통으로 자리를 바꿔. 네모, 세모 자리 바꾸는 게 역함수야. 여기에 f 인버스 k가 들어올 거고 여기 자리를 바꿨는데 얘를 f를 이렇게 바꿔야겠지. 자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 인버스를 없애면은 자리를 바꿔야 돼. 이 네모랑 세모의 자리가. 괜찮아요?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제 보여? 보이고 있어? 진짜로? 살짝 이렇게 옆으로 틀어 일로 와서 한번 봐봐. 이게 자리를 바꾸는 거야. 1이 1로 가고 네모는 여기로 가고. 그치? 이 자리를 바꿨지. 또 해! 또! 여기 있는 친구랑 이번엔 여기가 네모 여기 통째로가 세모. F1은 여기 통째로가 세모. 그러면 F 인버스 F1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통째로 되는 거니까 F 인버스 F 여기 1이 F 인버스 K가 되는 거지 여기.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이 마이너스 1을 없앤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랑 이 전체 바깥이랑 자리를 바꿔야 돼. 이렇게. 이게 역함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친구를 또 네모 여기 바깥에 전체를 세모. 그러면 F1은 이것도 F 인버스가 F로 바뀌니까 F1은 K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괜찮아? 좀 어려워? 어려워?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5번 넣으라는 거야. 5번. 지금 이 친구를 넣으면은 자 이해했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녀시대 G가 5번 나왔잖아. G 나왔으면 얘를 F 1만 넣으면은 정답이 그때 K 값이 나온다. F 1을 하면은 이게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 정답은. 자, 1 넣을게요. 1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또 넣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또 넣어. 6 더하기 1 7이지. 7을 또 넣어.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0이지. 마이너스 20을 또 넣어. 61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으면 마지막 한 번 더 넣어. 마이너스 18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8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정리하고 지금 또 모르겠으면 지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얘들아. 여기서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봐야 돼.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다 이해돼? 괜찮아? 이해했어? 다 괜찮아? 마지막에도? 이해돼? 이해했어 진짜로? 정리 잘하네. 근데 색깔 여러 개 써주면 정리 너무 잘해. 맨날 볼 때마다 이렇게 색깔 여러 개 써주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 나중에 봤을 때. 괜찮아? 이게 자리를 바꾼다 라는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나머지 또 다 적어보고 정석 풀어보자. 정석 꺼내보자. 정석 꺼내봅시다. 나머지 다 적어보고 정석 꺼내보자.